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이혼할 때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 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냐, 대상이 되면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 기여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판례에는 있냐? 판례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면 이 특유재산 때문에 부부간의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먼저 그럼 특유재산이 뭐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특유재산은 이미 혼인 당시에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아니면 복권당 청구, 이런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이 아니죠. 이런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합니다. 민법은 이 특유재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냐?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면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법원은 무조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의 협력, 감소를 방지, 증식의 협력, 이런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아주 유명한 판례죠. 이거 모르는 변호사 없을 거고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유지협력, 감소방지, 증식협력 이겁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판례 입장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떤 경우에 유지협력, 감소방지, 증식에 협력했다고 할 것이냐, 해석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 많은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판례의 일관성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야말로 케바케다 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각지에 나오는 이혼 재산분할 판결을 대부분 분석을 하거든요. 일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케바케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혼 소송 실무를 해보면 압니다. 같은 사안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기보다는 삿바싸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삿바싸움이 뭐냐? 이혼 분야에서 쓰는 은어죠. 뭐냐면 우리 측이 선의편이고 피해자이면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쪽이 바로 우리 편이다. 반면 상대방은 악의 편이고 가해자이고 권장을 쳐야 하는 쪽이 바로 상대방이라는 인상을 판사님께 강력하게 주는 것이죠. 이 삿바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삿바싸움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삿바싸움은 재산분할의 배상적 기능에서 비롯된 현상이긴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사안에서 사람인 판사가 판단하는 문제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 된다고 할 때 그 기여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경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향성이 있긴 있어요. 그거를 좀 나열해 보면 혼인기간이 길다, 상속 증여받은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 특유재산이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이다, 특유재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다른 일방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거나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경력 단절 등으로 이혼 후 경제활동이 원활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사회보장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자녀를 출산했다. 그리고 출산한 자녀가 많다.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 부부이다. 이럴수록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기여도 또한 다른 일방에게 더 많이 인정해 주려는 경향이 아주 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이 6가지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죠. 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송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례에도 요 사례 중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죠. 첫 번째 뭐냐?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사시는데 그 시골 땅과 집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가 이혼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았는데 그 관리 경작을 다른 형제나 일가 친척 등 제3자가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신경도 안 쓰죠. 명의는 내 것으로 돼 있으되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는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주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부동산이 조상님이나 사망하신 부모님이 안장되어 있는 산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은 이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부동산밖에 없다. 또 사회보장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지만 통상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이제 상가 건물을 분양을 받으면서 자녀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관리를 부모님이 합니다. 수리도 부모님이 하고 세입자도 부모님이 드리고 또 어디 고장났다고 하면 부모님이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 많이 문제가 되는 문제죠. 이 경우에 보통 소송에서 명의신탁이네 아니네 증여네 아니네 뭐 이렇게 이런 문제도 함께 논의되는 아주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월세를 누가 받았었느냐? 건물 관리를 누가 했느냐? 실질적인 세금을 누가 부담했느냐? 권리등록증을 누가 관리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에게 인정하는 기여도는 통상의 특유재산보다는 적은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니 왜 말씀하시는 게 O냐 X냐 딱 떨어지게 말씀을 안 하고 뭐 경향성, 확률을 얘기하는데 좀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건데 법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법은 0과 1 사이에 많은 확률을 이야기하는 학문이다. 0과 1만 있는 것이 아니다.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0에 가깝냐 1에 가깝냐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견지에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많이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투기재산인 아파트나 토지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 상승한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 많이 실무에 문제되죠. 판례들을 분석하면 이러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 때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매우 적게 인정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많이 문제되는 경우 예컨대 결혼하면서 부부가 함께 마련했어요. 1억, 너는 9억,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나중에 20억이 되고 30억이 된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이 상승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하가질 것이냐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돈을 많이 부담한 사람에게 많이, 적게 부담한 사람에게 적게. 혼인기간이 짧으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고 혼인기간이 좀 길다 그러면 그게 약간 희석이 되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가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번은 여러분 우리 솔로몬에서 방문 상담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서 사건을 진행하시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저희 솔로몬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